한국은 낭만 영화에 등장하는 시적인 자연 풍경이나 거대하고 대규모의 건축물, 독특한 문화와 음식으로 유명한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다. 첫사랑 한국인을 30년 못 잊던 일본 여성 마지막 여행으로 그 남자와 함께 갔던 식당에 갔다가 놀라는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중심의 거리,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 두 모녀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녀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가장 즐겨 먹었다는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과 함께 국밥집에 앉아 주문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이나 위대한 이야기에서 들려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사는 하루카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올해 55살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히나타이고 파라이도 벌써 30살이 되었네요.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지만 딸아이는 아빠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불쌍한 아이입니다. 저는 혼자서 하루카를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면 30여 년 전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 당시 저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저는 의학을 전공했었고 그 당시 졸업하고 레지던트로 병원에 입사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해외로 파견을 나가 레지던트 수습 기간을 3개월 정도 하고 와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파견을 나가기로 결정했었죠. 그 당시에 한국은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었고 한국 정부는 공공보건 및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한국이기에 일본에서 웬만한 장비를 다 챙겨가야 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길거리에는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치안도 정말 좋지 않았던 때라 같이 갔던 선생님들께서 각별히 유의하라고 하였지만 제가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제 가방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누군가 제가 방이 똑같은 가방을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바로 달려가서 그 남자를 밀쳐내고 가방을 확인했는데 그건 제 가방이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남자의 뺨을 쳤고 그 남자는 저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하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근무해야 하는 병원으로 이동했고 이동하면서도 화가 가라앉질 않았어요. 한국의 치안과 이런 곳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야 한다는 게 너무 불만이었죠. 그렇게 저는 짐을 풀고 한국의 선생님들과 한 분씩 인사를 시작했어요. 한국말을 하지 못하기에 의사소통이 불편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한국분이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알아서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분씩 인사를 하는데 제 거 가방을 가져간 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소매치기범인 줄 알았던 남자가 어떻게 의사가운을 입고 있는 거지 하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길거리에 가방이 있길래 주인에게 찾아주려고 주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서성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해를 했던 저는 묻지도 않고 바로 뺨을 때렸던 것이었고요. 가방을 찾아주려고 했던 착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저는 바로 그 남자에게 찾아갔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커피를 하나 사서 거기에 메모를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 남자는 사과는 받아주었지만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준 커피는 일주일이 되도록 방치되고 저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다른 선생님들과는 친해졌지만 저희의 사이가 첫 만남의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그 선생님과는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했어요. 한국 병원에서는 당직이라는 것을 하는데 2명씩 병원에서 하루 동안 지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둘은 그렇게 같은 날에 배정을 받아서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말을 섞을 기회가 없어서 통성명도 못했기에 제가 먼저 인사를 했죠. 저는 하루카이고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한국에 경험 쌓으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이름은 김민준이고 자신도 레지던트 때 일본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새벽에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환자 한 분이 무호흡 증상이 오는 거였어요. 저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러자 김민준 선생님이 저에게 괜찮으니 AED 심장충 격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셨고, 김민준 선생님께서는 환자를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저는 심장 충격기를 가져왔고, 그렇게 여러 번 심장 충격기를 한 결과 환자는 호흡을 조금씩 되찾았어요. 긴박한 순간에 저는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처음 겪는 응급 상황에 당황하기도 하였지만 김민준 선생님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CPR을 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부축하시고는 휴게실로 저를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의 배려에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혹여나 들킬까봐 저는 다급하게 그를 밀쳐냈고, 그렇게 저희 둘의 당직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김민준 선생님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저는 그가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마음을 숨긴 채로 일본을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다음 주면 일본에 가야 했기에 저는 고민했어요. 이 마음을 표현하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나 혼자 가슴에 품고 가는 게 맞을지. 그러던 중 김민준 선생님께서 이제 곧 일본에 가시니 자기와 함께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저녁도 먹고 2차로 술까지 먹게 되었어요. 그날 결국 저희는 사랑을 했어요. 저와 그는 빠른 속도로 가까워져 갔고, 그와 떠나기 전날까지도 밥을 같이 먹었어요. 국밥을 정말 좋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병원 앞에 있는 국밥집을 같이 갔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낯설기도 했지만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저도 즐겁게 같이 먹었어요. 그는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너무나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국제 연애는 너무 힘든 조건이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저는 출국 당일이 되었는데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을 한번 보고 떠나고 싶었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일본으로 떠나야만 했고,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에게는 그 남자가 첫사랑이었고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기분과 항상 그가 떠올랐어요. 일본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해야 하지만 그가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음식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구토 증상이 심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음식 앞에서만 서면 증상이 나타나서 저는 병원에 갔었는데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한국에 전화를 해서 김민준 선생님을 찾아봤었는데 그는 지금 더 이상 한국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는 병원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저는 아이를 홀로 낳아야 했어요.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히나타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혼자서 아이를 육아해야 했기 때문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가 곁에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정신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다가 스스로가 너무 지칠까봐 저한테 정말 혹독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아빠 없이 자란 아이라는 느낌을 주기 싫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남부럽지 않게 저는 아이를 키웠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전부 사주진 못했지만 부족함 없이 잘 키운 딸은 그렇게 일본 제일 명문대학교인 도쿄대학교에 입학하고 지금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히나타가 저에게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미국이나 영국을 가자는 줄 알았으나 히나타는 한국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에 대해서 말을 하긴 했어서 히나타 도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히나타는 자기는 단지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은 한류 문화가 돌풍을 불어서 일본에서도 K-팝, K-드라마 등 정말 유행처럼 돌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고 싶긴 했지만 마음이 정말 반반이었어요. 가면 잊고 살았던 그가 떠오를 것 같기도 했어요. 지금 그를 잊고 잘 살고 있는데 다시 한국이라는 곳을 방문하면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히나타가 너무 가고 싶어 하길래 결국 저희는 같이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30년 전과는 너무 많이 바뀐 한국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FFFF 정말 다부져질 것 같은 한국의 건물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최신식 건물들과 너무 많이 바뀐 한국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30년 만에 다시 온 한국은 저한테 다른 느낌을 주었고 딸과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일본으로 떠나야 하는 전날, 딸에게 저는 한국에 오면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다며 그와 함께 자주 간 국밥집을 찾아갔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국밥집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렇게 국밥집으로 들어가서 딸아이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맞으면 테이블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김민준 그 남자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 남자가 그 사람일까? 오랜만에 본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도 저를 발견하고 마치 알아본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서로 너무 놀란 것을 보고는 우리는 서로 알아봤어요.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고 한참을 대화했어요.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고 홀로 그 아이를 키웠다는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저와 30년 전 저와 있던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지만 그때 당시 제가 그 사람과 만날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스스로 좀 더 육체적으로 힘든 곳을 택해서 미국으로 떠났으라고 말했어요. 그는 평생을 미국에서 일했고 그렇게 다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에게 그를 소개시켜 주었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정말 인간의 인연이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세상사 중요한 건 연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